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와져 있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에 따른 분위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 증시 영향을 줬던 영국발 위기설이 다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모기지 금리에 따른 취약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비보다는 좀 더 타격이 클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2년마다 재융자가 필요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에 취약한 부분에 따른 영국의 위기설이 어떻게 또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떤 카드가 나올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경제는 다시 위축으로 가고 있다. 고금리는 지속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다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조업은 악화, 서비스업도 이제 천천히 둔화세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대부분 수장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지역은행 합병과 문제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부동산 대출이 집중된 중소은행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역은행들의 추가 인수합병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지금 나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조정해 있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 약간 쉬어갈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었던 건 개별 소식으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금리 부작용도 눈치채고 돈을 빼고 있는 월가 추이도 좀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 기업들의 채물 불이행 속도가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에서도 아무래도 사이클에 이제 초입부에 진입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침체 확률은 낮지만 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20% 하락 추이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이 침체에 있는 이 국면에 있는 이 악재는 비트코인도 동일시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연준의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 노출도가 또 일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에 있는 쪼코도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올린다고 하니까 부채 비용에 따른 급증과 그리고 디폴트하는 기업들이 연달아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것인지도 시장은 계속 눈치 보기 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암호화폐에 따른 특징적인 요소로 본다고 하면 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일부 국가의 암호화폐 금지해봐야 장기적으로 효과 없다. 이리저리 빠져나갈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는 받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이걸 장려하는 분위기로도 역으로 뭐 돌렸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달아 뭐 저번 주에 암호화폐 호재들 보게 되면 블랙록, 시타트, IMF 부분에 따른 오히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었고 오히려 이더리움이 조금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미니 쪽에서는 보이저 파산에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계좌를 기설해서 출금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요. 마이클 셀러 형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웃고 있으면서 또 트윗에게도 게시물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트코인 159%인데 금 봐라 별로 수익률 별로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포춘 100대 기업 중에 52%가 2020년 초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과 일부 헤지 펀드들이 CME 선물 포지션은 여전히 숏 포지션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정 추이가 좀 보여주고 있죠. 피델리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통 금융들이 코인에 들어오는 게 적기라고 판단한 이유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14년도에 코인 붐이 일기도 전에 디지털 자산에 따른 리서치를 시작했었고 15년도 때 기술 연구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 ETP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델리티는 SEC 비트코인과 ETP 통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에 따른 뭐 이야기를 많이 거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14년도부터 피델리티가 이쪽에 눈독을 들였고 피델리티가 디지털 펀드의 후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도모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애처럼 뭐 반짝 먹고 빠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라는 형태로 들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통 금융 애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걸 좀 보고 지켜본 다음에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또는 인수합병하려고 대기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TVL이 일주일간 7% 이상 급증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옵티미즘이 가장 좀 보여지고 아비트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루 USD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6월 21일 기준점으로 트루의 잔액 분일치 가능성 자동 증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프라임 트러스트를 인수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트러스트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는 급하게 6월 30일부터 예정되었던 트루 USD 거래상의 재료 수수료 행사를 6월 22일 급하게 땡겨왔고요. 그래서 이 해당 그림을 보아도 거래량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텅텅 비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트루 USD 거래하기 위해서는 트루 USD를 보유하고 던지는 물량 일부도 시장 내부에서 트레이더를 통해 재흡수를 시킬 수 있는 교묘한 전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기술적 문제, 인터페이스 문제도 그 사이에 딱 맞게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요. 바이낸스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이상 공생적 관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지들끼리 공세하는 거야 뭐 늘상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망할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에스크로드에 일치된 자금보다 적은 트루 USD가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음을 다시 집계해서 오프닝 했고, 감사 보고서에서도 업데이트된 미일치한 시점이 굉장히 찝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감사 보고서를 읽으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프라임 트러스트 관련된 내용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홀딩스 내 자산 중에서 2.6만 달러 자산이 맞지 않아서 체크를 해보니 모 회사의 자산이 왔다 갔다 했고, 그 사이에 주립 규제 기관에 임출금 중리 명령을 내렸고, 회사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프라임 트러스트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에 묶여져 있는 2만 달러 남짓 돈이 감사기관 지들에게 딱히 진행 상황의 데이터 등이 없었다라고 전했고요.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인지 담보 청구권이나 뭐 회사들에 있는 것인지는 애매하다. 그래서 메인 계좌에 따른 또 이슈도 있었는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니 자산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에 이용할 때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따른 이해하고 개인들이 리스크에 따른 대비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또 체크를 해보니 또 대리인 스위스 법인 계정이 또 만들기도 했었고, 에스크로 락이 걸려있거나 부채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도 안 되어져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중간에 좀 문제 있으면 이제 이탈하려고 하지 않았냐 라는 그런 또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간에 뭐 도망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다뤄주셨던 경기도 웰님께서도
다뤄주셨던 내용이니까 또 검색해 보셔서 따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동향은 어떻게 보면 마켓에서 가장 건강하다라는 게 거의 없죠. 다들 한 대씩 다 쳐맞았기 때문에 BTC 마켓 빼놓고서는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올 만한 정도는 별로 없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USDC에 따른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마켓에서 볼륨이 다시 들어오고 채워지고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느 정도 회복하다가 또 민그적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때 논란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트루 USD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한동안 또 격상을 하다가 멈춰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약간의 꼼수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BNB 물량이 좀 빠지고 있고요. 예, BNB 물량 빠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도 밑에 보면 어디냐? 밑에 보면 BUSD 물량도 상당히 많이 빠져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약간 모종의 딜도 좀 있지 않았냐라는 것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켓이 힘이 없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제로 너희들이 좀 받쳐라 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 테더에 있는 비중이 점차 많이 상위권 랭크에 일단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1년치 기반에서도 역대급에 있는 시총까지 많이 올라왔다는 건 이쪽에 작은 결집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여기에서 살짝 내려왔다는 건 지금의 비트코인 쪽과 나머지 알트코인 쪽으로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나스닥 위치 약간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여기서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아닐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SQQQ 부분, 이제 레버리지, 숏 레버리지 비중이 좀 이제 서학개미들이 베팅을 좀 많이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것도 좀 조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드디어 마의 곡선 50%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야, 이제는 잠깐 쉬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나갈지 아닐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요, 디파이 관련된 토큰들이, 아니 코인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좀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그룹도 좋았고, 오히려 디파이 쪽, 뭐 에이브나 뭐 메이커다오나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쪽에서 좀 많은 급등을 나와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코인이 좀 많이 부족하면 디파이 갖다 쓰려고 하겠고, 또는 반대로 지금 디파이가 역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때다 하고 이제 농사를 좀 지어보겠다라는 유저 풀도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